네, 본격적인 공략주 타임 찾아왔습니다. 공략주 하나하나 열어보기 전에 우선은 AS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지난번에 받아봤던 종목입니다. G2파워인데요. 오늘도 G2파워 조금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도 9,500원으로 좀 높여서 잡아주시긴 했지만 곧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가격 전략에 변동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한 주 만에 좋은 결과치가 나와서 뭐 수익을 잘 내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미련을 더 가지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분할 매도는 한번 권장을 드리되,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목표가를 좀 더 높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줄여가면서 분위기 보고 상황 보면서 그렇게 이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좀 더 위쪽에 이제 목표가 상향을 제시를 드린 거고요. 원전주가 뭐 좀 반응이 세게 나왔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좀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고, 그 중에서 저는 G2파워가 가장 좀 빠르고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서전 기전이라던가 뭐 이제 다른 종목들이 먼저 더 반응을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15% 20% 가량의 수익은 잘 챙겨 가셨을 것 같고요. 원전주는 그래도 앞으로 이슈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조선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임식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차익 매도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이제 재료 소진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짙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최근에 뭐 해소되고 있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뭔가 좀 경쟁을 하고 서로 좀 태클을 걸고 이런 사이였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조선업도 그렇고 뭐 이제 원전 사업도 그렇고 같이 이제 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자체로만 봤었을 때도 이제 또 트럼프 흐름에 맞춰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또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AI를 가동하기 위한 이런 에너지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인데, 트럼프가 거기에 굉장히 좀 호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당장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 정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원전 관련된 규제들을 뭐 완화시킨다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저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그러니까 원전주한테 하나 좀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 이제 그 지난 대선이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가 좀 많이 미뤘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계엄 이후에 막 뉴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 이제 테마적인 이유로 좀 대밀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막 해소가 되지는 않은 게 뭐 유일한 좀 단점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과의 재료와 비교들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저는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전주들도 아니면 뭐 G2파워도 지금은 뭐 수익을 잘 달성을 했지만 나중에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보면은 그때 이제 더 낮은 가격에서는 계속 좀 집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수혜주로 그동안 올라왔었다가 좀 눌림이 있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G2파워 받아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격 전략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그 대신에 9,000... 분할 매도는 뭐 필수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도 확실하게 가져가 보시고요. 최대한 익절해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권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S 종목 가져가 볼게요. 아마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브 조선이시니까요. 네.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할 텐데 4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 특히 수급에서 외국인이 정말 무섭게 담았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중공업도 혹시 가격 전략에 변동사항이 있으실지 좀 추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앞서서는 제가 주저리 뭐 얘기가 많았지만 뭐 삼성중공업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길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여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삼성중공업은 월봉 차트를 놓고 보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뭐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적어도 저는 삼성중공업이 뭐 올해 끌고 가시는 분들은 2만 원 정도를 좀 바라보면서, 뭐 적어도 2만 원 정도는 바라보면서 목표를 좀 멀리하고
가져가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제가 앞서서 드렸던 거는 단기간에 한번 반응이 있었고 뭐 트럼프 침식이 있으니 뭐 매수가가 좀 높아가지고 차익 매물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분할 매도 정도만. 다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변함이 없다. 나중에 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잘 멀리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건들지 말고 잘 가지고 계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는 확실히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른다고 해서 물론 빨간불 켜져 있는 거 보면 참 좋지만 이게 결국 매도하지 않으면 사이버머니에 불과하거든요. 천천히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하시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승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 네. 1승도 좋은 결과치가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우리 월요일 날 같이 좀 안내를 드리고 화요일 날 바로 급등이 나와서 저도 좀 설렜었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1승은 저는 뭐 좋아요. 조선 기자재로서 좋고 근데 이 종목이 가진 성격이 좀 결이 다릅니다.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유통 주식수, 유통 비중이 좀 적어요. 그래서 품절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조선주의 분위기는 확실히 좋고 뭐 LNG 기자재 이슈가 나오거나 LNG 뭐 천연가스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대로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매수 입장에서는 내리고 음봉 나왔을 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응이 나오면은 일단은 2자리 이상의 수익률 나오면은 무조건 매도, 분할 매도 혹은 뭐 이제 뭐 전량 매도가 돼도 좋고 뭐 목표가를 10%로 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2자리가 나오면 일단은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급등 안에서는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성격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1승이 벌써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뭐 네. 좋은 결과치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윗꼬리를 또 추가적으로 가지러 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조정이 오늘은 이제 한번 반응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매수할 수 있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또 거래량 없이 음봉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4,500원 뭐 이 위쪽까지는 여전히 매수 구간으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또 급등 사례가 나오면 요건 그날로 바로 좀 끝내는 그다음에 이런 단기적인 매매 관점의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마스터님께서 저 1승이라는 종목이 윗꼬리가 특징이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2자릿수만큼 만약에 수익권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빠르게 차익 매도하시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삼성중공업은 일단 목표치까지는 멀리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목표가가 2만 원 고정인 거죠? 삼성중공업. 네, 네. 삼성중공업이요. 그러면 계속해서 멀리 보시고 뭐 길게 가져가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두 종목 AS 받아봤는데요. 삼성중공업은 목표가 2만 원까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재미있는 건 손절가를 안 가져오셔가지고 확실히 그만큼 멀리서 봤을 때 긍정적인 뷰를 끌고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승도 2자릿수 빠른 익절, 특히 윗꼬리가 중심이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링크 제니시스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 종목에 있어서도 가격 변동 있으실까요? 네, 뭐 변동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뭐 들고 잔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안 팔고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남겨놓고 조금 더 위쪽까지는 봐도 좋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도 뭐 한 주 사이에 뭐 좋은 결과치가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상한가 근접에서 마감이 돼서 약간 좀 상한가가 꽂혔으면은 좀 더 좋았겠는데 뭐 이런 아쉬운 종목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뭐 좋은 그림들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재료에 대한 부분들 오늘은 뭐 이제 LS 그룹주들이 이제 힘을 썼지만 뭐 이제 링크 제네시스도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이 일봉 차트를 좀 잠깐 놓고 볼까요? 최근에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윗꼬리 패턴들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이제 급등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힘을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뭐 음봉의 조정과 뭐 좀 줄어드는 거래량 이런 것들은 힘이 아래쪽으로 더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좀 분위기를 다시 이제 좀
반응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이제 급등 이후에 제 이제 차트 안에서는 이 빨간색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동 평균선이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내일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랑 뭐 터치가 나오거나 아니면 근접하는 그런 시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뭐 터치 이후에 아니면 이제 부근에서 뭐 종가 관리가 좀 된다라던가 뭐 아니면 양봉으로 전환을 한다라던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보통 제가 보는 패턴 안에서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만약에 익절 라인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5일선의 지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뭐 지지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가로 던져도 그래도 이제 좋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뭐 8,000원 부근인데 그 위쪽으로는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분할 매도 뭐 이후에 뭐 잔량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팔았다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도 좋으니까 분할 매도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5일선이 안 깨지는 선에서는 잔량 가지고 좀 더 좀 위쪽으로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잔량을 가지고 조금 더 위쪽으로 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목표가 8,000원 유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주를 하나하나 살펴볼까 하는데 지금 AS를 하면서도 계속 느꼈던 게 우와, 다 올랐네.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다 조금씩은 수익을 냈네.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메모를 해가면서 제가 배워볼게요. 우선 첫 번째, HB 테크놀로지인데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유리기판 관련주 네.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외에 낙수 효과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HB 쪽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혹시 HB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좀 저도 모르게 스포하는 분위기가 나와서 네, HB에서 네, 약간 좀 끊어버리긴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유리기판 테마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던 대장주들의 흐름과 순환매를 보아왔었을 때는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한테는 충분히 반응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장 역할을 했었던 뭐 필옵틱스도 굉장히 요즘에 상승률이 빠르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뭐 목표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막 더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주에서 보셨었던 YC캠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막 더 달리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에도 충분히 뭐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게 되죠. JNTC 같은 경우도 스타트가 늦긴 했지만 오늘 이제 자기 순환매 차례가 되다 보니까 오늘의 움직임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도 이제 10% 조금 넘게 이제 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뭐 장중 고점은 16%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이런 거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고 있는 자리의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과거에 보여줬었던 흐름 대비 아니면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좀 반응이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후속 순환매로 우리가 좀 이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SKC가 그 활약을 좀 한번 했잖아요. 그 CES에서 유리기판 들고 팔았어라고 했었던 그 해프닝 때문에 좋은 결과치를 좀 보여줬었는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의 유리기판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런 검사 장비를 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일단은 뭐 직접적인 그다음에 약간 뭐 2단계적인 이런 연관주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먼저 반응이 나왔었던 속도를 보면 이제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덜 올라간 종목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테마의 강도는 확실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HB 테크놀로지를 뭐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유리기판이 지금 막 뭔가 아직까지는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실적을 터트리면서 그러니까 종목의 막 그 가치를 같이 올리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테마적인 성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어디가 유리기판을 가장 잘 만드느냐, 뭐 실제로 돈을 버냐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이 테마의 강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느냐에 포커싱을 맞춰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좀 접근을 좋아하는 종목 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링크 제네시스를 봤을 때도 그렇고 바닥에서 윗꼬리를 계속 달아주고 돌파하고 싶어서 약간 좀 안 달라 있는 그런 차트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이제 HB 테크놀로지의 일봉상 차트 위치를 보면은
지난 9월 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10월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흥행이 좀 되고 있는 시기에는 뭐 오늘까지 3번, 4번 이렇게 이제 두드려주고 하면서 이 제 차트 안에서는 이게 240일 이동평균선 혹은 가격적으로도 이제 뭐 대략 2,800원 언더 여기를 계속해서 좀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터치 이후에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급등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로서 그다음에 유리기판의 순환매의 흐름으로 보았었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최근에 여러 번 두드리는 이 그림으로 봤었을 때 과연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뭐 당연히 그거를 기대하고 오히려 우리는 돌파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HB 테크놀로지도 한번 기분 좋게 기다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는 저는 그러니까 뭐 최대 가격은 2,750원 지금은 꼬리가 좀 달렸으니까 요 박스 안에서만 매수를 하면은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대한 뭐 음봉이라던가 눌러주는 공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좋고,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매수를 다 때리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일부 좀 매수해놓고 여기 아래쪽에 또 매물대도 있고 하니까 눌러주면 조금씩 좀 늘려가 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단으로는 앞서서 이제 요 박스 구간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박스가 깨지지 않는 선까지는 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의 최하단이 이제 대략 2,37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종가 기준으로 뭐 이탈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손절가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위쪽으로 좀 올려서 3,3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 또 반응이 잘 나오는지 저랑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370원 그리고 목표가는 3,300원으로 눌림 매수 접근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한 번에 막 사들이거나 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유리기판 하면 확실히 뭔가 차세대 기술이다. 아직까지는 좀 일렀다. 꿈의 기판이다. 이런 얘기가 작년 하반기에 좀 강했었는데 좀 올해 상반기는 확실하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고 뭔가 조금은 윤곽이 두드러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유리기판이 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다. 약간 테마성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약간은 네.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상반기는 주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유리기판이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네. 그 당시에 뭐 YC캠도 그렇고 바닥에서 2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AI 열풍으로 인한 좀 테마적인 색깔이 좀 더 짙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뭐 지금도 이제 뭐 판매가 막 뭐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유리기판을 잘 팔아서 실적 내고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뭐 그 우리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가장 가까워졌느냐, 누가 이제 뭐 좀 더 근접해서 뭐 이제 좀 기대감이 크냐 요 정도이기 때문에 글쎄 뭐 당연히 뭐 1년, 2년, 3년 언젠가는이라는 제안을 한 다음에 유리기판이 더 갈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뭐 더 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기술이고 나중에는 이제 뭐 매출이 직접 발생을 하고 수요가 직접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기업의 가치가 옛날에 이제 뭐 2차 전지 올라갈 듯이 그렇게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을 당장은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좀 테마적인 흐름들 보고 대장주들 눈치 보면서 뭐 양자 컴퓨팅도 뭐 비슷하죠. 양자 컴퓨팅도 나중에는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기술이 네. 될 텐데 테마가 이제 불고 대장주들이 막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대장주들 한번 이제 삐끗하고 차익 매도 나오면은 그때 이후로 또 다시 조용해지고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장주 눈치 보면서 근데 아직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매출을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좀 널리 본다라기보다는 테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기판 섹터의 대응 전략으로는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공략주 살펴볼게요. 오르비텍 가져와 주셨는데 원전 쪽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포인트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뭐 지난주에는 제가 G2 파워를 가지고 와서 좀 네. 결과가 나왔는데 뭐 재료와 내용과 이슈는 동일합니다. 그때 기대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의 흐름이 뭐 여전히 좋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조선주가 한번 보여줬죠. 미국과의 이제 협력 관계가 생길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지금 조선주를 완전 난리 나게 하고 막 신고가 쓰게 하고 52주 신고가 쓰게 하고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이제 수혜의 기운들이
이제 원전주 안에서도 좀 비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앵커님이 이방원이라는 이제 단어를 또 쓰셨는데 조방원이요. 조방원. 네, 그래서 조선주를 제 사랑하는 조선주를 좀 빼버렸네요. 그래서 이 원전주도 요즘에 그렇게 이제 막 뭐 그런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쓰여진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안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전주를 볼 때는 가장 뭐 큰형님이라고 할까요?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과거에는 두중이 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이 종목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요즘 제 차트 좀 한번 넘겨주실래요? 분위기를 보면은 오늘도 뭐 좋은 액션들이 잘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뭐 연기금 그다음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뚫고 올라가는 돌파 위치를 굉장히 좀 좋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언덕들 그다음에 뭐 주요한 매물대 이런 것들은 좀 올려놓고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강도가 세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원전주 쪽에 이제 분위기가 좋고 거기에 이제 좀 이제는 과거보다 조금 더 좀 짜잘한 뉴스들이 더해져도 테마에서 반응하는 힘은 더 세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묵직하게 멀리 뭐 원전주를 투자해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음봉 나올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G2파워 같은 경우는 한 주 사이에 뭐 상당히 좀 짜릿했잖아요. 뭐 두 자리 이상 뭐 20% 가까운 이상의 뭐 수익률이 한 주 만에 좀 나왔는데 그런 느낌의 이제 좀 단기 흐름을 성향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끼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가지고 순환 흐름을 가져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르비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르비텍이 이제 평소에 거래량이 막 많이 터지는 그런 류의 종목은 아닙니다.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팍 터지는 그런 류의 종목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주력주 주도주로 가져가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부 좀 현금들 뭐 이제 좀 크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단기 시세를 노려보고 기회 주면은 또 빨리 먹고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저는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차트의 위치도 상당히 좋죠. 과거에 이제 저항 구간이었었던 이평선 그다음에 매물대 돌파하고 올라온 뒤에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죽여가면서 위쪽에서 안착하고 아랫골이 달면서 주가 관리 나오고 그래서 여전히 방향은 위쪽을 향하고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고 급등이 나왔었을 때 재료의 명분은 지금 나오고 있는 원전 이슈들로 충분히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은 사실 뭐 지금 매수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2,490원인데 뭐 최대한 2,500원 안짝으로만 들어와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손절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목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는 저는 2,260원으로 잡았어요. 그게 이제 뭐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이런 바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매물대가 소화되면서 이제 깨질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제 생각엔 2,260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르비텍은 성격이 약간 좀 1승이랑 좀 비슷해요. 한번 분위기 오면은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류의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뭐 MTS, HTS 자주 보시는 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더 좋을 만한 종목이다. 목표가는 3,0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릴 텐데 지금 구간에서 3,000원까지는 대략 한 20% 정도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두 자리 이상, 뭐 10% 이상, 아니면 근접한 흐름들이 나오면은 분할 매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다음 AS 때는 또 오르비텍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참 오르비텍 G2파워 뒤따라서 또 두 자릿수 상승 보일 수 있는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승이랑 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도 있고 좀 빠르게 투자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260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 아직까지 탄탄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조만간 SMR 그리고 원자력 쪽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코스모 화학인데 방금 전에 2차 전지는 좀 보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뭡니까? 코스모 장기적으로 화학? 네.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차 전지는 분위기가 한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여줬었던 그런 퍼포먼스 때문에
한번 분위기가 잡히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팍 튀는 그런 경우들이 2024년도부터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당시에도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약간 좀 뭐 테마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지 2차 전지를 바닥이라 생각하고 비중 늘려가고 그다음에 많이 물려 있는 거 물타기해서 멀리 보고 그거를 시작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전환점이 확실히 나오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뭐 과거부터 드려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좀 모순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2차 전지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멀리 보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발적으로 튀는 분위기들이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 이때 공략을 해서 좀 짧은 구간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뭐 특징주 이슈 나오고 뭐 증권사에서 내뱉는 얘기들은 뭐 다 똑같습니다. 바닥에 대한 뭐 그 이제 뭐 실적 턴어라운드라던가 뭐 과대 낙폭 아니면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뭐 바닥 전환이야 뭐 2차 전지가 한 번씩 반응이 나오면은 이제 바닥인가 이런 뉴스들이 뭐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건 2024년도에도 한 뭐 10번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도 여전히 추세가 바닥에 있고 많이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명분 맞추기 식의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끼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반응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제 매매로 써먹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소재 뭐 관련된 분야 안에서는 뭐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이제 뭐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도 평가를 받고 MLCC 얘기가 나왔었을 때는 MLCC 관련된 종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의 미래는 하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을 때 또 그쪽 사업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뭐 이제 코스모 화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2차 전지의 미래 하면서 나온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선발대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좀 집합에 포함이 되는 그런 류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 코스모 뭐 형제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요 종목들이 2차 전지가 반응이 나왔었을 때는 남들보다 조금 더 선행하는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도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웬만하면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때 누가 조금 더 올라가고 누가 덜 올라가느냐 이런 거를 비교할 때도 코스모 형제들은 항상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는 포인트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코스모 화학이 요즘에 올라가려는 시도들을 일봉 차트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이 좀 깨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포인트들도 이게 지속적으로 붙였었던 위치가 상방으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힘이 좀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이용을 해봐서 단기 매매로도 우리가 좀 써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은 오늘 현재 주가가 19,060원, 실시간으로 19,060원, 한 2% 정도가 좀 오른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혹시나 뭐 차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검정색 120일 이동평균선이 넘지 않는 가격에선 저는 뭐 최대 매수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뭐 그런 거를 몰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9,500원 넘기지 말고 그 안쪽에서는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으로는 오늘 뭐 알려드리는 종목의 차트들이 좀 비슷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깨지는 위치들이 있어요. 지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도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17,580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 손절가를 잡았는데 네. 거기가 이제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갈아타고 이제 좀 새로운 종목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조금 짧게 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변동성과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힘 이런 거를 기대를 해서 저는 목표가를 24,000원 이렇게 이제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위치 안에서 대략 한 20%대 정도의 이제 최대 수익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뭐 10% 부근 뭐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 꼭 하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실 것을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LCC, 폐배터리, 전고체 쪽 모멘텀 다 아우르고 있는 코스모 화학이니까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죠. 19,500원 아래에서 매수 말씀 주셨고요. 17,580원 손절 라인 잡아봤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끌고 갈 텐데요. 사실 지금 마스터님께서 말씀 주신 방법들은 신규 진입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차전지 계속해서 바닥이니 했었지만 여전히 또 올라가지 못하고 늘어져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홀딩을 하고 계시는 보유자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서는 코스모 화학이나 2차 전지 쪽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저를 좀 얄미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뭐 한 2년 정도가 이제 흘러내렸고 뭐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바닥이 또 뚫리기도 했었고 근데 그거를 다 겪어 가시면서 2023년도에 약간 고점 위치에서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2년 지금까지 참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더 참아야죠. 그죠? 이게 뭔가 터닝 포인트가 언제부터 상승 추이가 잡힐진 모르겠지만 뭐 더 빠질 만한 구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기다렸던 시기보다 그게 뭐 이제 뭐 최고점의 목표가까지 가기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걸 줄여줄 수 있는 구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좀 시기적으로 확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2년 혹은 뭐 1년 반 이상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그래도 시장이랑 좀 같이 올라가는 업종이기도 하고 시장의 전망들도 나쁘지 않으니 뭐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매도를 하시고 다만 2차 전지 때문에 포트가 다 묶여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새로운 기회를 못 가져가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께는 저는 그래도 조금씩은 줄여가면서 지금 트렌드에 맞춰가면서 현금을 굴리는 게 보다 현명하고 기회비용적으로도 아낄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2차 전지가 그래도 추세가 이전과는 남다르게 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 트렌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오늘도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오늘 저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점심 때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6시에는 또 살맛나는 주식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에 제 상한가스쿨 방송도 그렇고 살맛나는 주식도 그렇고 종목들이 적중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AS 자랑해드렸던 종목들, 그다음에 급등이 나온 종목도 이제 저의 무료 방송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또 운이 좋게도 잘 터지는 계기가 됐는데 오늘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은 7시에 진행을 하고요. 항상 했던 것처럼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좋은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보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종목들 같이 편입하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제 방송의 시청도 좋지만 무료 방송에는 꼭 들어와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수익률들이 약간 좀 모니터에 나가는 수익률 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제 계좌에 가져가서 돈으로 벌어가는 수익이면은 진짜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시에도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또 살맛 주식이랑 그리고 상한가 스쿨에도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나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딜사이트S의 김정현 마스터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 정보 알차게 보내주셨던 김정현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